우리 방금 대표님께서 짱돌 얘기하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시죠? 그때 다윗이 들었던 게 짱돌입니다. 근데 짱돌을 몇 개 들었냐면 5개를 들었어요. 5개를. 왜 5개를 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골리앗 동생이 있었고 골리앗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인족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5명을 다 때려잡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공화당이 정말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드러난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동안의 모든 이 적폐들을 다 처리해야 될 그러한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이 70년 동안의 모든 거짓과 이 불의, 잘못된 이런 정치 세력들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짱돌처럼 우리가 더 단단하게 결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말은 탄핵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70년 동안의 거짓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망가지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로 그래서 탄핵의 진실뿐만 아니라 정말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마지막 총체적인 이 혁명, 총체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다툼을 하다 보면 정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여러 가지 비판과 매도와 왜곡을 하죠.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을 향한 첫 번째 정적인 종북 좌파는 뭐라고 매도합니까? 극우라고 매도합니다. 자기들이 극자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극우랑 우리가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프레임, 정적이 만든 단어가 극우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 보수, 탄핵, 배신 세력이 만든 정적이 만든 우리를 향해서 만든 매도가 뭐죠? 분열 세력입니다. 합하면 되는데 분열.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친중이라고 그럽니다. 조지 대표님이 대우그룹으로 중국에서 근무했던 이런 거 우리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매도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종북좌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만든 프레임이에요. 비선실세, 은꼬리 3인방. 그래서 그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걸로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 배신, 반역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으니까 뭐예요? 독선적이다, 불통이다 라는 걸로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순수한 우파 세력 중에서도 뭐라 그러는 거니? 무능하다. 왜 좌파 척결 못했냐? 왜 계엄령 선포 안 했냐? 이러면서 무능이라는 것으로 정적들이 만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적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역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적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지금 역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 7.718라든지 뭐 군사 쿠데타라든지 이게 다 역사가 아니라 정적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서거 56주기를 맞이해서 한 주간 땡겨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지난주 이화장에 다녀오셨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는 다 정적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게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우파 오피니언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승만 대통령이 구황실 세력을 홀대했다는 거예요. 그건 구황실 세력 정적이 만들어낸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구황실을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윤황후를 1년에 50만원씩 대줬는데 그게 전쟁통에 물가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찰로 주지 않고 뭘 줬어요? 쌀값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쌀가루를 주니까 물가가 변동이라도 손해 안 보고 갔죠. 그리고 경북궁에서 내쫓았다 그러는데 6.25 동란 때 공산군들한테 시달린데고 또 아무리 궁이지만 오래된 집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 살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백성문이라는 사업가가 이화장도 마련해줬지만 정릉장이라고 수인제라고 하는 그 정릉장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순전 효항우를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3년 닉슨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54년 한미동맹을 하고 닉슨 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정릉의 경국장과 함께 그 순전 효항우의 그 거처도 방문해서 접견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적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역사가 돼가지고 심지어 우파라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동요가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황실을 홀대했다. 또 과거에 9번 떨어져가지고 고종 황제에 대한 반감이 크다. 또 고종 황제 때문에 대역죄로 엮여서 했기 때문에 원한이 크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한을 품고 그러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파면서도 이 정적들을 만들어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야 그래도 구황실 홀대했지만 대한민국 건국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좌파들과 정적들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나쁜 거는 100% 정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당당하게 싸워야만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